안녕하세요. 주주총회 최대 주주 황봉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중국 전문가를 제가 모셨습니다. 이분이 저기 공산당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국민의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공산당? 그래서 알고 봤더니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미중 산업경제 전문가 우리 조용찬 소장님을 제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중국 엄마들 사이에 이제 사교육, 치맛바람이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데 공산당이 여기 제재를 걸었어요. 예, 요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네. 6월 달에 교육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외동 아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 문제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육비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네. 사립학교를 들어가면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마칠 때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 대학까지 졸업하는 거 시키면은 이제 키우는 거 다 시키면은 한 뭐 5억에서 7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중국도 7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민들 같은 경우는 세자녀 정책 나오더라도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학교에서 교사가 전담하도록 했고요. 예. 또 이 이후에 직접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숙제 과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문화라든지 예체능을 제외한 사교육 시장과 관련해서는 전부 이제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또 영리 사업은 앞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학원과 관련된 기업은 상장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 해외 투자도 금지시키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해외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그 교육과 관련된 기업이죠. 가오루 그룹 같은 경우는 무려 70% 주가가 폭락했고요. 지난주에요. 와. 그리고 중국의 15개 상장되어 있는 교육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30-40% 주가가 좀 폭락하는 진짜 살벌하게 여름철인데 서늘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교육을 잡으려고 하는데 중국 어머니들도 이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닐 텐데 이게 잡을 수 있을까요? 워낙에 교육률이 치열하고요. 네. 또 명문대 진학 꿈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꺾기는 상당히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정책이 나오면 밑에는 대책이 나오고 뭐 아래쪽에서는 해나가기 상당히 바쁜 나라가 중국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반들을 가동을 해서 주말 수업 단속이라든지 학원비까지 단속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를 보면은 남자가 4천만 명 이상 공식적으로 더 많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혼인율이 무려 12%나 감소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부담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결혼관이라든지 가치관, 교육관이 중국에서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그 교육과 관련 명문대 진학, 치열한 입시열 같은 경우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이 중국 정부도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무너졌는데 회복 기미가 좀 보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올라갈 자리에 주식이라는 게 그 올라갈 자리에 못 올라가면 악재가 나오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예. 최근에 그 차이나 리스크가 워낙에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름철에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무척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름철엔 좀 변동성이 좀 심하고.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 달 네. 당대까지는 아무래도 정적인 그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그 규제 정책이 시장을 예상을 추월할 정도로 아주 강도 있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외 상장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더 강화시켜서 이런 정보 유출을 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상장 폐지까지 시키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장군 멍군식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주식시장에도 이런 게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에서는 따치 따로라고 합니다.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예. 지난 4차례 중국 증시를 보면은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2007년 그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와 관련된 차익
주식에 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8.8% 빠졌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주가 버블로 인해서 한 달 동안에 주가가 35%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같은 경우는 위엔화 급락으로 인해서 일주일간 주가는 29% 빠졌고요. 또 2016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크가 처음 시작되면서 주가가 하루에 7% 빠졌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주가 급등하는 현상은 있지만 중국 주식은 계속 성장해 왔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서민들의 저축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개혁하는 쪽이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큰 폭의 하락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국가 대표팀이라고 하죠. 우리 축구팀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중국을 그 대표하는 연기금이라든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라 그러면은 준비 시작하면 사기 시작하거든요. 정부가 사라고 사는구나. 와, 무섭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디디 투신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데이터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예. 상장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상장을 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뭐 40억 달러를 이제 벌어들였죠. 예. 거기까지 좋았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독점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제 그 네가 독점과 관련된 조사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나니까 너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을 때리는데 알리바바에 대해서 3조 원의 벌금을 때렸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때리겠다. 그리고 일부 영업과 관련해서는 규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장 폐지까지도 시킬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 250개 그 중국 기업이 상장됐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되면 미국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미국에 상장되거나 아니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의 그 연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금지령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판때기로 보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일시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신흥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가 도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라든지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경제와 관련해서 훼손시켜주는 다른 적대 국가 특히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 사상이 다르고요 경제 시스템이 다른 그 중국에게 호락호락하게 그러니까 백인도 아닌 국가에 패권을 옮겨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권 전쟁은 8개 전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무역 문제, 또 기술 문제, 그렇죠. 그리고 금융 문제, 또 외교, 또 군사 안보, 전염병, 인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시장에서도 좀 싸우는데 군사적으로는 싸우지 않는 대신 사이버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기술 문제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쓸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G2 국가 간의 이런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쪽 주석 간의 대화 채널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게임에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런 악재가 나오더라도 중국이 성장을 해야 되고 중국이 앞으로 내년도부터 주식시장을 저축의 기능으로서 할 수 있게 하고 공시를 더 강화시키고 또 개방성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IPO 그 예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주시장의 안정이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주시장과 관련된 안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주시장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중국 주식시장이 개방됐던 2014년 이후 한 번도 연간 단위로 순매도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는 시장이고요. 새로운 IPO들이 등록이 되고 있고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중국의 그 IT 대기업들 바이오라든지 전기 전자라든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그 대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번 기회가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기싸움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 거기서 생기는 빈틈을 반대로 생각하면 또 우리나라가 또 득을 볼 수가 있는 기업들이 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빅브라더 사회 같은 경우는 빅브라더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돈도 주고 성장도 시켜주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돈의 논리는 이런 쪽에 돈이 되는 쪽, 흘러가는 쪽을 감시, 감독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되더라도 중국은 2030년경이면은 실질 GDP 기준으로 해서는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4천만 기업이 있고요. 또 158만 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그 잘못된 그 접근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논리는 철저하게 돈의 논리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건가를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시는 게 또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